그런데다가 유교가 지배한 동양 사회가 그런데다가 더 하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언어인데요. 언어가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어, 일본어는 존칭이 있는 언어,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장유유서에서 장 속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존대를 해야 돼요, 말로.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이미 꿀리고 들어가는 을 위치에 들어가 버리는 한심한 상황이 된 게 한국어잖아요. 물론 일본어도 당연히 그런데. 반갑습니다. 책보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잘 지내시겠죠? 오늘은 좀 다른 장르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이 책을 이제 읽어봤고,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좀 특별했는데요. 제가 이제 북튜버로서 컨텐츠를 운영하다가 제가 이제 또 걸그룹, 케이팝 이런 쪽은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엠넷에서 굿걸이라는, 말하자면 서바이벌 경합 프로그램, 그런 걸 보는데 이제 거기에서 래퍼로서 슬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노랫말을 가지고서 인문학적으로 좀 백업이 탄탄하게 되는 콘텐츠, 그러니까 가사, 노랫말, 리릭스를 좀 이렇게 만드는 게 감동을 주는데 중요하다, 그런 이제 콘텐츠를 올렸더니 댓글에 슬릭에 이제 골수 팬들이겠죠. 성덕, 입덕한 이제 팬들한테서 이제 어필이 온 거예요. 뭣도 모르면서 자꾸 비평을 하느냐. 슬릭이 페미니즘의 전사로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해라. 저는 슬릭의 노랫말이 여권 신장, 여권 운동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얘기를 했을 뿐인데, 슬릭이 페미니즘 쪽으로 많이 운동을 하는지에서 팬들 중에서 뭣도 모르면서 자꾸 그러냐 그러면서 뭘 알려면 읽어봐라 그러면서 추천이 왔어요, 그 댓글에서. 그래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이 책도 이제 추천이 왔고 괜찮지 않습니다. 이 책도 추천이 또 왔어요. 그리고 백래시라는 이제 이 책도 추천이 왔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거는 일단 먼저 구입을 해서 읽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서들은 역시 이제 해외에, 국내에는 교보에 없어 가지고 아마존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오고는 있는데, 벨 훅스 이 저자가 책값이 비싸요. 막 45불, 50불 다, 이런 조그만 이 분량으로 봐서도 원서도 굉장히 작은 책일 텐데 고가로 책을 내고 있어서, 또 진리탐구 진지회의 밝은 이 시대 참다운 인식욕의 소유자로서 다 구매는 해서 도착하면 원문들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볼 텐데요. 왜냐면 이 저자가 조금 포멀한 워드, 빅 워드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좀 봐야겠다는 것도 있고, 통상적으로 저희 콘텐츠에서 보면 이제 단문, 그러니까 문장이 길지 않은 뭐 복문, 혼성문, 중문 이런 쪽이 아니고 좀 단문 구조의 영어 원문이면 좋을 텐데, 번역문으로 보니까 원문도 상당히 이제 혼성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와도 고민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이 공간 내에다가 영어 원문을 게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꽉 차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민은 되지만, 어쨌든 터미널로지, 페미니즘에서 쓰는 용어들, 영어 용어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당분간은 페미니즘 관련된 책들은 읽어보고서 나름의 서평을 좀 해보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되는지 몰라도 저는 여권 신장 옹호론자이고 응원하는 사람이고, 뭐 제가 생업이 있고 그래서 여권 신장 운동 일선에 나가서 활동은 못하겠지만 이런 콘텐츠 상으로든 여러 가지로 해서 응원은 하고요. 페미니즘, 여권 운동을 넘어서서 사실은 저는 여권 찬양하는 사람이거든요. 남자들 중에 보면 이제 좀 가부장제 이런 의식에 쩔어서 권위주의 이런 건 내세우고, 특히 관료사회, 조직사회에 그게 심할 텐데,
제가 조직에 있었다면 뭐 저는 여직원 우선, 승진 우선. 왜냐면 그동안 고생했고, 사실 여성들이 사회적인 짐이 더 크잖아요. 왜냐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란 거는 여권이 억압받고 이러는 게 동양 사회의 좀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잡고 이러는, 막 홀대하고 깔아뭉개고 이러는 게 꽤 있었잖아요. 그게 편모스라에서는 더 여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서 며느리든 딸이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편모스라의 아들들을 더 우대하고 딸보다 아들 더 막 위하고 이러는 게 인제 편모스라에서 더 심하다는 그런 상황. 페미니즘의 여권 운동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서양 사회도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남녀 성평등 이게 대한 고발을 하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왜 그럴까?' 미국 사회에서도 여권이 신장된 게 불과 30-40 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렇고요. 근데 인제 더군다나 그런 데다가 미국 사회는 더 심각한 게, 단순히 남녀 평등이 실현돼야 되는 사회에 앞서서 인종 간의 대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 사이에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인제 간극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제 백인 여성들의 페미니즘 운동은 백인 여성들을 위한 거지, 흑인 여성까지 인제 감싸 안고 가지 않는 그런 인종 불평등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사회 계급적으로 상류층과 하류층 이런 거죠. 또 누구였더라? 오프라 윈프리로 대변되는 흑인 중에 상류 사회에 진출한 경우들 꽤 있죠. 뭐 나오미 캠벨 뭐 이런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흑인 여성과 주로 노동자 계층에 있는 흑인 여성들, 이런 계층 계급 차별이 있고, 백인 사회 역시 잘 나가는 백인 여성들과 그냥 노동자 계층의 백인 여성들 사이, 그러니까 인종 계급, 그런 데다가 다시 또 각각의 섹터마다 가부장적인 백인 상류층의 가부장제, 백인 하류층, 흑인 상류층, 흑인 하류층, 더군다나 이제 유색 인종이 또 있잖아요. 백인, 흑인 그 아래에 있는 유색 인종. 이 사회에서 여권 운동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험난한 현재의 상황, 이런 게 있어서 미국 사회의 여권 운동이라는 게 이제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게, 그게 동양 사회 이상으로 그런 게, 동양 사회와 서양 사회가 그렇게 가부장 중심으로 흘러왔던 이유가,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남성 가장 중심의 억압, 이런 게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존을 하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이제 종교가 사실은 있죠. 동양 사회로 보자면 이제 공자 이후에 삼강오륜 이래 가지고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도 뭔가 구별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얘기는 각각의 지아비와 지어미 사이가 존중되는 가운데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등한 개념이 아니고 사대부 남편과 안여자로서의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된다, 차별이 있어야 되고 그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그런 거. 삼강오륜에서 삼강이 뭐냐, 군위, 신강, 부위, 부강, 부위, 자강 뭐 이건가요? 임금과 신하 사이에 강목, 부부 사이에 강목, 뭐 부자 사이에 강목, 이런 거 있고, 삼강오륜,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목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인가요? 옛날 사회에서 얼마나 가부장제가 억압적이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자 자체가, 유교 자체가 그 정도 인정머리 있는 인륜 개념은 아니니까. 군신유의, 부부유별, 부자유친, 붕우유신, 또 하나 뭐죠? 장유유서, 어른과 젊은 사람 사이에는 서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웃기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유유서는
단순히 어른과 아이 사이에도 있지만 이게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가르는 동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에는 임금, 그다음에 사대부 남자, 그리고 아랫사람 장유에서 유가 단순히 젊은 친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른 말고 아랫사람이라는 개념이죠. 이 아랫사람에는 젊은 사람, 그다음에 아녀자,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니네는 서열이 아래다, 이런 식으로 온 거죠. 그래서 동양사회가 수직적인 사회로 넘어온 배경에 이 장유유서라는 이제 골치 아픈, 심한 말로 여기서 골 때리는 개념이 있었던 거죠. 공자 얘기하는데 휴머니즘 차원에서, 인권 차원에서는 높은 위치에 놓기에는 오히려 말이 안 되고 상당히 낮은 정도의 저열한 개념의 소유자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말이 공자지 대단한 거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옆집 남자랑 별거 없는데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제 과잉대표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인 거고요. 장유유서의 개념이 결국은 동양사회에 흘러들어서 조직에서도 윗사람 아니면 가정 내에서만 가부장으로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남자 상사가 이제 꼰대짓을 계속 하는 상황이 되고, 교직 사회에서도 교장 남자들 하면 또 그야말로 교장 이퀄 꼰대, 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유교가 지배한 동양사회가, 그런데다가 더 하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언어인데요. 언어가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어, 일본어는 존칭이 있는 언어,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장유유서에서 장 속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말을 존대를 해야 돼요. 말로.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이미 꿀리고 들어가는 을 위치에 들어가 버리는 한심한 상황이 된 게 한국어잖아요. 물론 일본어도 당연히 그런데, 존대를 내가 하는 순간 나는 이미 하대를 받아야 되는 꼴 같지 않은 언어가 이제 한국어가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평등사회, 언어가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서로 다 존대를 해도 돼요. 차라리 영어처럼 서로 평칭으로. 근데 윗대가리라고 하대하고 윗대가리라고 상대를 해야 되는, 존대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이상한 언어가 이제 한국어인 상황이, 뭔가 인권의 평등, 그런 사회적인 상하관계 내지는 가불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또 꼴에 남존여비라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을 좀 비천하게 보는 괴상한 이제 사회적인 관념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정도 제가 울분을 나타내면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페미니즘의 응원자 내지 후원자로서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계속 다루긴 할 건데, 영어 공용화, 저 이거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공용화지 언어는, 공용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개념처럼 언어는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능하게 잘할 수 있는, 선천적으로 잘하는 거, 타고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국어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나 영어 잘해 이러면 폼 재는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비원어민이면서 영어 잘한다고 폼 재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가 오른손잡이면서 나 왼손도 잘 써. 개 중에 특별한 양손잡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양손잡이도 하나 잘하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못 당하죠, 사실은. 그래서 언어라는 게 그런 거여서 결국은 영어 공용화가 시작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터 랭귀지가 돼요. 그 마스터 핸즈가 있잖아요. 왼손, 오른손 이런 거. 아무리 양손잡이로서의 앰비덱스테로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른손잡이, 이게 왜 신체적으로 그게 있느냐 하면 더 강한 게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말하자면 자연 선택, 종의 선택만이 아니라 몸의 구조의 선택도, 내추럴 셀렉션이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왼손보단 오른손, 이렇게 하나가 더 강한 게 유리를 한가 봐요. 그렇죠? 둘 다 평균적으로 보다는 하나 더 강한 게 있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한가 보죠. 이거에 대한 반증이 이제 양손잡이 말고 이제 오른손잡이 이런 게 있듯이 눈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눈은, 두 눈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스터 아이가 있어요. 주된 시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앞에다 놓고서 어느 한 사물을 놓고서 왼쪽 감았을 때 오른쪽 감았을 때 상이 변동이 되는 쪽이 주안, 주시력이 아니고 그대로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쪽이 주안, 주시력이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아이가 있고 실제로 어느 사물에 초점을 맞춰 놓고서 보조안이 거리라거나 초점에 백업을 하는 거고 주안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양궁 선수들 보면 근데 인제 오른손잡이와 오른쪽 주안이 거의 같이 가는데 일부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준을 해도 설령 두 눈을 딱 뜨고 있어도 마스터 라이가 주안이 초점을 잡고 인제 보조안이 따라가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인제 못 모르는 사람들은 인제 청력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두 청력이 보완이 돼서 방향이라거나 뭐 인제 위치라거나 이런 걸 잡아내는데 모르는 사람은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해서 많이 듣고 한 입으로 얘기하라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눈, 귀 다 기능적으로 두 개가 있어야만이 성능이 100% 나온다. 이거를 좀 알고 계시고 괜히 얘기가 좀 많이 또 벗어났는데 언어는 공용화를 넘어선 다음에는 사실은 영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케이팝이라거나 K컬처라거나 프리젠테이션이라거나 인터넷 콘텐츠라거나 영어가 우리 모국어가 아니어서 더 크게 성공 못하는, 물론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자기도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못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미국이라는 단일 시장 내에 들어와서 큰 것도 있지만 언어적인 배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에 재주 있는 친구들은 헐리우드로 진출해서 옛날에 올리비아 뉴튼 존이라거나 멜 깁슨이라거나 이런 영화 배우들 뭐 있듯이 언어권에서 기본 먹고 들어가는 거에서 너무 불리해서도 저는 이제 영어 공용화 주창론자이기는 한데 또 왜 영어 공용어까지 나왔나요? 그래서 언어가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차원에서 남녀 평등은 물론이고 이제 장유유서 개념의 갑을 사회적인 논쟁에서도 언어가 불평등을 이제 백업하고 있다, 이제 뒷받침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이제 드린 말씀인 거고요. 하나 더 짚어볼 개념은 이제 제사 이런 개념 있잖아요. 공자가 별 거지 같은 걸 엄청 많이 만들어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공자를 떠받들고 있는 건 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장유유서 이런 수직적인 반인권적인 그런 개념도 있지만 제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정말 나무처럼 하루살이 뭐 곤충처럼 결국은 사람도 자연으로 쓰러지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제사라는 개념이 생겨서 1년에 한 번씩은 영혼도 여기 귀찮게 와서 뭐를 후손들이 차려준 뭐 음식을 노고를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돌아간다는 얘기가 웃기는 건데 그렇게 제사 차려서 조상들이 도와줄 수 있었으면 못 나가는 후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거기에 남존여비까지 어울려서 제사 되면 며느리들 이제 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제사만이 아니라 명절 때까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남자들 모여 앉아서 요즘은 이제 덜 하지만 특히나 이제 유교의 뭐 내력이 더 강한 지역, 지방, 집안은 더한 거고요. 그래서 여자들의 순환 제사로부터 오잖아요. 제사 준비해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사도 이제 폐지론자, 그다음에 언어의 평등, 평등 언어 도입 이런 거, 사회적으로 다 존대를 하든 다 평칭을 쓰든 이렇게 사회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거, 이런 페미니즘 문제 다 해서 계속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동양 사회의 전통 유교의 허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양 사회라고 뭐 나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유교의 남존여비 장유유서에 뭐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깔아 뭉개고 가려는 이제 꼰대들이 있듯이 서양도 그 꼰대 계층이 결국은 이제 기독교 종교인들인 거죠. 뭐 목사부터 해서 뭐 카톨릭 종교인들 뭐 하여튼 통칭해서 기독교 종교인들, 기독 종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사회를 뭉개고 나오는 건데 서양에서 여성 여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린 최초의 남자는 모세죠.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뭐 기독교는 당연시되고 있는 문화가 있기는 한데
우리 사회에서 이제 예수교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인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서양 사회의 저변을 뭉개가고 있는 기독교의 폐해들에 대해서 인제 낯설으실 텐데, 저는 인제 55년 이상, 55 년은 아니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대략 한 35년 이상 이제 기독교에 몸담았기 때문에 인제 쏙쏙들이 알죠. 심지어는 인제 신학대학원까지 뭐 졸업은 안 했지만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목사, 신부보다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괜히 허풍을 떨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종교인들은 신학교 그 체계 내에서 그것만 보고서 세뇌돼서 인제 움직이고 있잖아요. 모세, 예수, 바울의 인제 세뇌돼서 그 길만 이제 하고 다른 건 안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이고, 저는 이제 골고루 심지어는 유대교, 이슬람교부터 해서 다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친구들이 뭐 저한테 함부로 얘기할 거는 뭣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할 얘기가 아닌 것이, 오히려 거꾸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인제 뭣도 모르는 친구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쨌거나 모세의 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여성들을 깔보고 사회적으로 짓뭉개는 게 말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현재의 예수교도 결국은 유대교를 모두 다 물려받은 가운데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예수식의 유대교, 약간 변형된 유대교까지 뭉뚱그려서 이제 기독교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카톨릭도 유대교 그대로 물려받은 가운데 루터의 종교 변신, 루터의 말하자면 천주교의 개신교화, 그 이후 기독교까지 다 그런 거고요. 이슬람교도 다 그렇고, 이슬람교는 이제 유대교에서 아브람까지는 이제 동일하고, 아브람의 자식인 이삭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 하갈, 아브라함의 바이블 내에서는 이제 여종이었죠. 종의 아들 이스마엘로부터 퍼져나가는 이슬람교 역시 여권에 대해서는 이제 한심한 정도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서양 사회의 기독교 내에서 여권이 깔아뭉개어지는, 예수와 바울, 특히 바울의 경우에 여성 천대 엄청났죠. 뭐 이슬람의 히잡이든 카톨릭의 뭐 이렇게 머리에 쓰는 그런 거든 다 간에 여권 까뭉개기의 상징 같은 게 있잖아요. 차도록, 히잡, 아니면 뭐 그런 뭐 천주교에서의 그런 거, 그런저런 것이 여권의 오늘날의 참상을 빚어낸 원류였고 뿌리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인류 최대의 부조리 기독교, 그다음에 유교, 이러한 것들이 휴머니즘을 어떻게, 인문학을 어떻게 옥죄어 왔는데 현대 인문학이 어떻게 다시 뿌리를 내리고 인권을 올바른 자리에 올려놓는지에 대해서 계속 토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